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이메일과 협업 툴 팁의 하나로 빈번히 조사하게 되는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웍스와 오피스 365 밑에 보시면 네이버 폼과 MS 폼이 있습니다. 접근은 포탈에 오피스 365와 네이버 웍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MS 폼스에서 설문 문항을 만들고 그 엑셀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응답이 올 때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뒤에 자동화 업무도 같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설문에서는 새 설문에서 객관식, 일정 투표, 평점, 서술식 이러한 설문 문항에 설문 대상을 학교 구성원 전체라든가 멤버를 선택해서 특정한 과에 대해서만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투표를 기명과 익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적으로 반복 설문이 가능한데요. 이는 코로나 기간 중에 똑같은 설문 문항으로 매일 질문한다거나 그랬을 때 규칙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고 설문 문항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응답자들에게 재알림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설문조사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메일, 이제 메일을 보시고, 이제 보시면 메일을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같이 띄워놓는데요. 메일을 띄워놓고, 이제 메일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오피스 365 이렇게 하게 되면 협업 툴에 대한 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웍스를 띄워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오피스 365에서 먼저 MS 폼스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MS 폼스를 등록을 해놨는데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앱으로 들어가셔서 생산성에서 더보기, 오른쪽 아래 생산성이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MS 폼스가 나옵니다. MS 폼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퀴즈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양식을 클릭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수요조사 수업 과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텍스트 문항으로 이름을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이메일을 물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 평가 날짜 되어 있는데요. 날짜, 좀 리커렉트, 이런 그 설문조사 할 때 파일 업로드 이런 것도 있는데 평점 같은 거를 만족도 이렇게 해서 1점, 2점, 3점, 4점, 5점이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준비, 뭐 수업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 문항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틀린 것들은 고쳐야겠네요. 이름 이렇게 했습니다. 배포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답할 수 있음 옵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익명 응답이 가능하고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조직의 특정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보시면 설문의 목적에 따라서 요거를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수집할 때 여기 설정이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응답 수집을 선택해 보면 단축 URL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단축 URL 하면 링크 복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겠죠. 메일을 보낼 때 저 같은 경우에 메일 쓰기에서 뭐 저 자신한테 보낸다 그러면 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설문 문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링크를 삽입을 해서 한 다음에 설문
설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삽입하면 링크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기관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면요, 뭐 저 자신한테 보냈으니까 저 자신한테 왔을 겁니다. 설문 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선택을 하면 설문해 주세요 링크 나옵니다. 그럼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이름이 나오고요. 그럼 김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옆에 이걸 보면 이런 것들 클릭을 해보면 소리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을 지정하면 이메일 이렇게 해서 질문의 끝입니다. 이렇게 리더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점, 뭐 5점 이렇게 해서 제출을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설문을 이제 요청을 했고, 그럼 처음 설문 만든 사람은 이제 여기 보면 응답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으면 이름이 김규태가 했고 이메일은 요거고, 그다음 만족도가 이제 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설문 조사하는 부분이 MS 폼스에서도 쉽게 될 수 있고요. 앞서 이제 MS 네이버 웍스에서도 보면 위에 그 캘린더 이런 주소록 이런 드라이브 30기가 드라이브도 들어 있는데요. 할 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설문, 이것도 설문이 있습니다. 여기 설문을 해보시면 받은 설문, 내가 만든 설문, 임시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새 설문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템플릿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회식을 조사한다거나 행사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 수도 있고, 설문 문항을 새 설문을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추가해서 객관식이다. 이렇게 해서 일정 투표다, 평점이다, 서술식이다, 드롭다운이다. 이렇게 하고 만족도, 객관식, 만족하는 항목 이렇게 해서 청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도 삽입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냐 복수 선택이냐 해서 이것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설문조사 양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설문 설정이 있는데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설문 대상에서 전체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 정보는 실명이냐 익명이 있는데, 그래서 응답자 정보를 실명, 익명을 바꿀 수도 있고, 설문 대상을 멤버만 해서 이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고, 주소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기간과 반복을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설문지로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복 응답 허용이나 응답 수정 허용이나 응답자에게 결과 공개나 이런 그 해서 관계를 해서 이제 설문 설정을 한 다음에 전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진행 중 설문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설문이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네이버 웍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의견을 묻습니다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현재 게시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MS 폼스에 대해서 보다도 편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학생 회장 투표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기명, 그렇지만 그 특정한 사람 한 번만 하게 한다는 그런 투표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설문조사 할 때 이제 설문 문항 만들고 배포하고 엑셀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이 설문할 때마다 확인 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고 보고 싶을 때, 응답이 오면 그랬을 때 어떤 이런 작업을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폼이 제출이 되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것이 오토메이티드 클라우드 플로우로 되는데 자동으로 이 폼이 제출이 되면 트리거에서 그 내용을 받아와서 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도록 이런 설문 응답이 올 때마다 이메일로 설문이 왔다는 안내를 보여주는 이런 자동화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번 수요 조사 과제라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생산성에서요. 앱에 들어가셔서 방금 폼이 만들어진 거를 이제 자동화 시켜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거를 실행을 해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걸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플로우라는 개념인데요.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automated cloud flow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riggered by a designated event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MS Forms가 오피스 365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메일 같은 거 보내는 것도 내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설문, 그래서 제가 설문이 온 것 안내 통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보면 폼이 제출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제가 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럼 밑에 살짝 보니까 쉐어포인트 뭐 이런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지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자동화된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 파워 오토메이트가 라는 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딱 하면요 여기 이제 이런 그 플로우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빈 상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when a new response is submitted 되어 있는데 폼을 선택을 합니다. 저 수요조사 과제라는 폼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하면 수요조사 과제라는 게 보입니다. 수요조사 과제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수요조사 과제라는 것이 됐을 때 누가 제출하고 나면 그 값을 읽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폼을 쳐보면요. 폼에 해당되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이 나오는데 선택을 하면요. 그럼 여기에서 get response details 되어 있는데 그 폼에 제출한 답이 여기 전달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폼 ID가 방금 만든 수요조사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ID는 안에 한 사람이 제출했을 때 그 값들을 다 가져오는 어떤 아이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선택하면요. 이제 값을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을 때 그럼 누가 설문조사하고 나면 그 값을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메일을 보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메일, 여기 보이긴 하지만 메일을 쓰면 그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을 딱 선택을 하면 send an email notification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면 to 저한테 제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저한테 보내는 것 쪽으로 하고 저한테 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내믹 컨텐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애도 다이내믹 컨텐트 나오는데 여기 이메일, 수업 준비, 수업 내용 아까 그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름 그래서 님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add dynamic content 되어 있는데 뜨지 않습니까? 이 수업 준비 만족도 라고 이게 수업 준비 만족도라고 수업 내용 만족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메일이 누가 제출하거나 하면 이런 이메일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물론 그 하는 사람한테 가게 한다 그러면 여기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이메일 하게 되면 실제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한테도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문장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저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할 때 테스트를 하는 겸에 이렇게 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테스트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질문,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응답 제가 제출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하는 사람에서,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5점이라고 제가 1점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하고 나면요. 제출을 하고 나면, 오토메이티드, 파워 오토메이트, 요게 실행이 되는데, 요 flow ran successfully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성공됐고, 이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앞으로 설문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메일 오게 되는데, 그 이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면, 제가 이메일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 데이 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홍길동 님이 제출했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수업 중의 만족도 5점, 1점 이렇게 해서 MS 요 파워 앱스 컴 여기서 설문이 제출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메일을 보낼 때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폼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여기 살짝 하나만 더 살짝만 언급만 드리면 요 SMTP라 그래서 이게 MS에서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의 학교 거를 통해서 보낸다고 그랬을 때 보통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요. 이런 세팅을 이제 볼 때 SMTP 서버, 이런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것들 해서 앱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특정한 사람에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TP를 대신 써서 이메일을 쓰게 되면 되는데 요 설정, 우리 현재 협업 툴의 설정은 SMTP 서버를 네이버 웍스에 이제 IMAP 설정되어 있는 곳에 SMTP가 있습니다. 요 SMTP 요 주소와 여기 주소를 쓰고 SMTP 쓰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이제 학교 거 이제 쓰고요. 학교 아이디를 쓰고 패스워드를 쓰고 SMTP 서버 포트를 여기에서 587 쓰게 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MS 관점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특정한 메일로 보내진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 이런 폼스, 이런 설문조사에 있어서 자동화된 응답도 할 수 있고 그 네이버 설문을 잘 활용하시면 학교 교내 여러 가지 투표, 약속 잡는 것도 쓸 수 있고 이제 미응답자들에게 재알림을 한다거나 한 차원에서 현재 이 코리아 정식 계열로 묶여져 있는 네이버 웍스와 오피스 365의 협업 툴 하나로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거를 이메일과 이 폼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